네. 일부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의 대입 변화와 수능 그다음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2 부입니다. 2 부는 고교 선택과 슬기로운 고교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2부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의 첫 번째 파트 고교 선택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입학 전형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고니까 이제 이미 그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뭐 내일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는 건 대부분 후기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후기고 전형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유로운 공립고라든지 국제고 외고 전형이 같은 날에 전형이 시작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형들은 된다는 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요런 일정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학교 3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중3 선생님들하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일정들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 모집은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준화 지역의 어떤 결과 발표, 배정 등록 기간, 추가 합격 배정, 그다음에 뭐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11월 20일 날 이제 발표만 남았는데요. 2021 학년도 과학고 경쟁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원하는 패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2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의 경쟁률 하락 요인에 이제 제가 써 놨는데요. 이게 이제 줄어든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3 학생의 학력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것이 과학고에도 경쟁률 하락으로 현실화된 것이지 과학고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패턴이 3중 지원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시제되는 영재고 지원했다가 안 되면 과학고 지원하고요. 과학고가 지원해서 안 되게 되면 자사 외고, 국제고, 일반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과거의 어떤 경쟁률은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 빼고는 계속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이공계 취업이 있었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되는 건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가 확대되면 특목고 인기가 과학고 인기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과학고 경쟁률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고가 정시로 대학하는 비중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수시로 가고요. 수시로 가는데 수시 비율이 97.5%이기 때문에 과학고는 뭐 정시가 늘어난다, 정시가 확대된다고 해서 경쟁률이 뭐 요동을 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작될 국제고 경쟁률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뭐 경기도에는 국제고가 공립에 두 군데가 있죠.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사립에 청신국제고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경쟁률 변수는 부모님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학력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불합격 시에 일반고 배정에서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하고 약대가 부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고라든지 국제고 친구들은 사실은 이공계 과목을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변수가 올해 경쟁률의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고요. 그다음에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경기에서부터 김포 외고까지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생 수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외고의 경쟁률도 일반 전형 기준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소폭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시 확대로 수시, 정시 모두 준비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2025년 일반고가 전환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외고 입시 변수는 국제고하고 좀 비슷해서요.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축소되고 거의 폐지되는 상황에 있고요. 인문사회 계열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외고라고 할지라도 학교마다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수준 차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 고교의 개별 학교의 교육 경쟁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경쟁력이 올라가지만 어떤 학교는 경쟁률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약대 확부 전환 요런 것들이 아마 외고 경쟁률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고교를 선택할 때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건 이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겠죠. 그럴 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학교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설명회가 충분하게 고등학교 설명을 알려주기가 좀 사실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개별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질문하기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알림이.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는 이제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 설명회 등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좀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 진학률, 대학을 얼마나 많이 가느냐 이거보다는 수시와 정시로 어디를 많이 보내는지, 수시 중심 학교인지 정시 중심 학교인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잘 준비되어 있는 학교인지 또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희망고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홈페이지나 알림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왜 교육과정이 중요한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데 2학년 올라가면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부모님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의 범위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학교가 그 선택 범위를 많이 제한해 놨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선택 범위가 좀 넓은 학교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중점학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인문사회 중점학교 운영 여부,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주문형 강좌, 그 다음에 클러스터, 경기 꿈의 학교, 경기 꿈의 대학 이런 등등등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단 유의하셔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과중이라고 해서 대학교 가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느냐 가끔 과중 설명회를 가면 과중이 있는 학교를 설명회 가면 과중학교 부모님들이 이런 걸 여쭤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과중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과중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고 어떤 교과 활동을 했고 어떤 모습들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채웠는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중요한 거지 과중을 했다고 해서 또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성과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교육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주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이 친구들도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반대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부모님들 내신을 노리고 조금 예를 들면 지역에서 선호도가 좀 낮은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노려보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학교든 상위권은 굉장히 촘촘하게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서 지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고교와 학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학교의 어떤 수업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내 아이가 그 지원 교교의 학교의 분위기에 잘 맞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스트레스 감내력이 뛰어난지 아니면 굉장히 예민해서 조그만 성적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입시 성적 질문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전화하셔서 스카이 몇 명 갔죠? 인서울 몇 명 갔죠?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죠?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죠? 동아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선택과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질문해 주셔서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교 알림입니다. 제가 교화고등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교화고등학교의 학교 알림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트는 위에 있는 사이트를 치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화고등학교 이렇게 치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학생 현황이라고 있죠. 학생 현황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졸업생 진로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면 최근 3년간 전문대와 4년제 진학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은 나오지 않고요. 요거는 오로지 당해년도 졸업생의 어떤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그 학교가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진학률이 높다고 해서 그 학교가 괜찮은 학교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좀 괜찮은 고등학교들은 또 재수 비율도 맞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생현황 옆에 두 번째로 가면 위에 이제 교육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 활동을 보시면 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 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교육 운영 특색 사업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아리 활동 현황 등 학교를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공시 정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일부러 부풀려서 넣거나 할 수 절대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요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학교들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인데요. 만약에 적성이 뚜렷하다면 그냥 그 아이의 적성이 뚜렷하다면요. 예고, 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여기 이제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들어가서 입학해서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뭐 선취업 후진학의 노선을 이제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취업한 지 3년이 지나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진학 설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현실은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 3년간의 취업을 많이 못 버티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공학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공학과가 워낙 뚜렷해서 자신이 전공할 내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부담이 없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갔다가 결국은 전공도 안 맞고 학교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런 전공이라든지 적성이 뚜렷하다면 이쪽에 있는 분야의 어떤 고등학교 여기도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그 학교가 우수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소문이 났더라도 우리 아이의 성격과 성향에 잘 맞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보고요. 그런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학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학으로 오게 되면 또 뭔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온 것처럼 낙인이 찍힐까 봐 계속 3년간 그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최상위권, 상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재학교를 비롯한 이런 학교를 가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들이죠. 굉장히 예민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감내력이 좀 뭐 훌륭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칭찬을 받고 나갔으면 더 좋을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학생들이요. 그 친구들은 일반고에 진학하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만족하고 다닐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경쟁적인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요. 그다음에 내신의 불리함을 알고 자신의 역량을 더 발휘하거나 자기 통제력, 그다음에 대인관계 적응력, 불안한 거라든지 스트레스 감내력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특목고를 비롯해서 비평준의 자공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같은 거에 진학도 굉장히 더 적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성향, 그다음에 분위기, 성격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고교 진학 시에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요즘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를 보내서 자식과 좀 한 달 정도 떨어져 있고 한 달 정도 만나면 애틋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한자녀 가정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고 규율과 통제를 잘 따를 수 있는 학생이라면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서 오히려 이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좋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특히 정서적인 심리 상태, 그다음에 학교와 집과의 어떤 통합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고교를 찾는다면 결국은 모든 고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고 진학했다고 뭐 불리한 게 아니고 특목 자사고 진학했다고 해서 대입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선택의 목적이고요. 일반고에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신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실패가 되겠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학을 했는데 특목고에서 목표했던 만큼 성적도 안 좋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역시 실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특성과 목적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리한 학교의 고등학교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파악하고 목적을 잘 설정해서 2024학년도의 대입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아마 선택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2부의 두 번째 순서 슬기로운 고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되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겠고요. 단지 이제 변수가 있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학교 때처럼 또 한 주 수업, 한 주 원격, 한 주 등교, 한 주 원격 수업 이렇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떤 생활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여기서 서류라는 건 이제 중3 학생은 자소서도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보겠죠.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로 돼 있고요. 비교과의 특징은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문자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서류 진위 확인 면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또는 수행평가로 발표 때 그걸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발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찾아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재신문 면접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줄이라고 하는데 재신문 면접은 일종의 말하는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새롭게 도입된 건데요. 비대면 화상 면접입니다. 업로드 면접이라든지 줌으로 하는 화상 면접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고3이 됐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서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에서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가 자랑하고 있는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2개 합 5라는 최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가지를 본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걸 하나씩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입시 설명회 때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회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화면 보여드리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평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정량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1.1, 1.2, 1.3 모든 교과를 더해서 또는 국영수 4, 국영수 과를 더해서 나온 내신 등급만 가지고 보는 거고요. 자, 정성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자 A는 올 1등급이고요. 지원자 B는 2등급 두 개가 있죠. 둘 학생 다 잘했는데요. 누가 잘했냐 보면은 A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따지면 A가 합격하고 B가 불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성평가는 뭐냐면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보면 똑같죠. 그럼 이게 같은 학교의 두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점수를 보니까 이 친구는 89, 88, 90, 91, 87, 94가 되고요. B의 친구는 90, 87, 90, 91, 100, 93. 원점수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등급만 봤을 때는 A가 잘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원점수를 보게 되면 두 친구가 누가 잘했을지 우열을 가리기가 종합전형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세부 특기 능력 및 수상, 자소서, 독서를 보는데 고3에 이제 지금 중3 친구 같은 경우는 수상은 없어지게 되고요. 자소서도 없어지게 되고 독서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세 특만 갖고 보겠습니다. 자, 지원자 A 학생의 세부 특기 능력에는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적은 우수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수업을 차분히 듣지만 활동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B의 친구는
3개월이라는 특정의 기간을 제시를 했고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모모하는 탐구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걸 통해서 이 친구는 3개월 동안 수행평가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 어떤 친구를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B를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A와 B는 대학에 와서 공부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점수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부모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꼭 학과에 맞춰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공이 바뀌거나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은 넓게 계열 적합성 또는 전체적인 어떤 인문계 적합성, 자연계 적합성, 보건계열 적합성에서 넓은 영역의 적합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대는 말씀드릴게요.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나온 겁니다. 도고동문학과에서 보면 A와 B가 있는데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 B가 있는 학교는 독일어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영어 토론 대회, 그다음에 외국어 성적, 그다음에 영어 성적 우수하고요. 토론 대회 글쓰기 동아리도 활발했고요. A와 B 중에 누가 전공 적합성이 더 적합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고요. B가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도구동문학과 학생부 종합가이드북에서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은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어문학적 소양이거든요. 그렇다면 A 친구도 이런 소양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로 A와 B의 전공 적합성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입니다. 지원자 D의 친구는 일반고에서 컴퓨터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연합활동, 아두이노 플랫폼 보고서 만들고요. 이제는 무크라는 거를 학생분이 쓸 수는 없고요. 예전 거니까요. 지원자 C는 그냥 일반고 학생이죠. 수학과 물리 성적이 우수한데 특징은 교내 인문학 토론대회에서 영어 토론대회, 인문학적인 대회도 상을 받았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C와 D 중에 누가 전공 적합성이 더 적합할까요? 보통 다 D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학과는 기초화학, 공학 습득 능력, 응용력,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원자 C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활동도 했고 이런 역량도 이 활동을 통해서 길렀다면 이 친구가 전공 적합성에 뛰어난 게 되지만 활동만 했다고 해서 전공 적합성이 뛰어나다는 거를 대학은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학교의 기본은 교과 활동입니다. 하루에 9시부터 5시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업이고요. 그래서 수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죠. 나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이런 것들의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래서 막 아무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심 있는 거, 자신의 목표와 관심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고 선생님이 해봐라, 부모님이 해봐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좀 활동하는 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질문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노력들을 좀 보여라. 실패해도 지금은 괜찮다라는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선택 과목이 다양하니까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곰곰이 좀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봉사활동을 고등학교 생활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 3번째로요. 2015 개정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진로선택 과목 그리고 이 진로선택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공통 과목 이건 1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배우는 거고요. 성적은 9등급 상대평가로 내게 됩니다. 1등급 4%, 2등급 누적 대비 11%, 3등급 누적 대비 23% 순으로 이렇게 쭉 내는 거고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3학년 올라가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가게 되는데요. 일반 선택은 말씀드렸지만 역시 9등급 상대평가가 되고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관심사는 이제 진로 선택입니다. 이 진로 선택은 이제 보시면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3단계 내신 성취 평가제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5단계로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A, B, C. 다시 말하면 절대 평가가 된다는 거죠. 고3은 사실은 9등급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로 선택을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내신의 불리함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경향이 나왔는데요. 이런 성취평가제를 하는 가장 근본적 목적은 뭐냐? 내신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과 관계 있는 공부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대 간다면 기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학과 간다면 경제수학이 있겠죠. 또는 공대 간다면 물리학2나 화학2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어문계열 간다면 예를 들면 뭐 독일어 1을 했으면 독일어 2를 한다든지 일본어 1을 했으면 일본어 2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좀 자신의 진로와 맞는 과목들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앞으로 종합전형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 여부가 굉장히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사실은 자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진로 진학 선택에 따른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 교육부를 비롯해서 각종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 대학에서조차도 이런 과목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1학년 6월이나 1학년 한 2학기 정도 되면 2학년 올라갈 때 과목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자료를 알고 싶다 그러면 대학에서 나오는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학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중요한 또 좋은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거 하나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 학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과에 들어가면 배우는 주요 과목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주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그거와 관련된 유사학과들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개설된 대학이 서울, 수도권, 지방에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졸업 후의 진로는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 시험과 기타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요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학과 관련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입니다. 신소재공학과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기초교양이죠. 미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이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딱 신소재공학과 갈 친구들은 미적해야 되고 물리 1, 2, 화학 1, 2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게 설계가 딱 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유사학과 나오고요. 개설대학, 졸업 후 진로, 시험, 기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 관련 고등학교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에 미적분, 확통,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 진로 선택에 기하, 물리학도, 화학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살펴보실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차지 필평가 정도 끝나고 나서 학종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좀 적응이 됐고요. 이제 1차지 필평가 끝나면 이제 학교 생활도 좀 적응이 되겠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자녀들하고 같이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국민대, 그 다음에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경기대 등 이외에도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에 가셔서 이런 파일들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입학처에 직접 전화 걸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살펴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때 무엇을 ABC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알고 싶다면 전공 가이드북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중3 겨울방학 잘 보내기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어려우면 큰 틀에서 계열을 좀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일과에 맞춘 생활습관 길들이기 9시 등교고요. 5분 수업 늘어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수업을 50분 수업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이런 거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만큼 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면 모든 공부가 끝나는 줄 아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의심하라는 건 뭐냐면 자꾸 모르는 건 질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활동, 체험학습, 봉사활동인데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실패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후에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요. 그러니까 입시에 성공하는 자녀들, 학생들의 대부분 보면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굉장히 좋거나 원만한 집안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계속 관심사를 보여주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역량 만들기 선행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아마 입시 고입 끝나면 아마 예비 고일반 선행학습 들어갈 텐데요. 그것도 좋지만 중학교 때 수학, 영어, 국어 복습을 통해서 기초를 잡고 선행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선행도 중요하지만 3학년 때 어떤 기초적인 복습 요거를 좀 다져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은 완벽히 좀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개념 위주로 좀 잡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왜냐면요. 수능 지문이 부모님들 2,000자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내면서 빨리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글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좀 독서 활동, 그다음에 어휘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구사력과 문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는 고등학교 때 단어가 중학교 때 단어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600개 고교 필수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고 중학교 때 문법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중학교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뉴 노멀 시대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냐?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제 핑계입니다. 고3은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라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은 이미 다 이게 예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수업 충분히 참여하자. 그다음에 수행평가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과 관련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교과 심화학도가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기초이니까 수업 활동과 연계된 독서도 굉장히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목 선택에서 도전 정신, 전공 적합성을 좀 표현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거나 내신 성적 좋은 걸로 쉬운 걸로 하기 위한 공부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학희망학과 관련 교과목의 학업 성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어떤 교과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거 좀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세부의 능력 및 특기사항 계속 좀 반복적인데요. 이런 것들도 좀 꼭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하지 말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해서 자기만의 학생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꾸준한 탐색 활동 부모님과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 대학에서 고교 연계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또는 학교에서 대학을 초청해서 하는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참여해서 전공 탐색 활동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의 학생 일정 꼼꼼히 챙겨서 학교 행사, 대회, 학교 주간 봉사 활동 같은 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입 설계를 위한 진학 정보 활용인데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갑니다. 이건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냥 항목별로 말씀드립니다. 진로 정보, 그다음에 대학 학과 전형, 그다음에 고3 때 할 수 있는 성적 분석,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 온라인 전화 상담,
그다음에 대입정보센터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포털에서 어디가 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니까요. 경기도 진로진흥센터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방문 상담 신청이라고 해서 수원 있거든요. 수원하고 의정부센터에 두 군데서 운영을 합니다. 요즘은 줌으로도 화상 상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어떤 정보들, 그다음 내 자녀에 맞는 입시 정보들을 좀 체킹하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들이 될 수 있고요. 상담은 전액 무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외에 진로 정보 사이트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번, 3번의 커리어넷 워크넷은 진로에 관계된 것들, 물론 진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아마 중학교 때도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요. 고등학교 진로 시간에도 이 두 사이트는 진로라든지 진학에 대한 사이트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입정보 포털 어디 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라고 해서 포털에다 프로칼리지 치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대학교에 대한 입시 결과 정보, 취업 정보, 학과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대학 알림이는 고등학교 알림이하고 똑같습니다. 대학의 어떤 정보들을 올리는 거고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진로 정보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진로진학 지원센터라면 서울을 대표하는 건 서울 진로정보진학정보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자료, 동영상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입시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신다면 사실은 비싼 사교육 드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좋은 어떤 대입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얻을 수 있는 건 지원을 희망하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부터 기출문제,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사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스스로 정보들을 충분히 얻고 아이들의 진학을 설계하거나 같이 고민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부와 2부에 걸쳐서 부모님들에게 1부에는 대입 정보와 수능의 변화, 그다음에 학생부 기재 간소화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고요. 2부에는 고교 선택이라든지 고교 생활,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그다음에 진로 정보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총론적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고등학교 후기 입학 전형이 시작됩니다. 제 강의가 그 학교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에는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입시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듣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셔서 3년, 4년 뒤에 2024년도에 대입에서 모두 다 좋은 결과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